자, 진도아 보자. 저번에 이차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모양이랑 기본적인 성질이랑 이런 것들 배우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일단 이차함수 모양은,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무슨 모양이다? 포물선이라는 거는 어떤 도형? 선대칭 도형. 그렇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그죠? 축이 존재한다.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그 포물선 같은 경우 크게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면은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진도의 설명 방향을 조금 결정을 할까 하는데, 그냥 교과서 수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선행에 있는 걸 끌고 내려와서 좀 더 좀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평행이동에 관련해서요. 내 마음대로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나는 항상 그 도형의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은 일단 한번 생각해봐. 어떤 하나의 점을 다른 하나의 점으로 평행 이동을 할 때 여기 있는 이 점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해. 그러면 평면 좌표라고 하는 그 평면 좌표 위에서는 항상 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하냐면 X축 방향과 Y축이라는 그러니까 평면 좌표라는 것 자체가 기준 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걸 생각하지 않고요. 분해를 해서 X축에 평행한 만큼, X축 방향으로 좌우로 얼마만큼, 또 위아래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는지를 따로따로 봐요. 이동할 때나 움직일 때나 혹은 길이를 구할 때나 그 모든 걸 할 때는 X축 따로 Y축 따로 보는 거를 습관화 들이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 라고 하면 이 좌표 값은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A, 너도 같이 들으세요. 같이 들어도 돼요. 콤마 Y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건 기억하세요. 점을 평행 이동할 때는 그냥 뒤에다 갖다 붙이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무슨 도형 좋아하세요? 사각형 해드려요. 사각형을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사각형으로 갈게요. 내가 이 사각형을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방법인데,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fx, 이게 뭐라 그랬죠? 그죠? x에 대한 식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x, y라는 건 뭐예요? 그쵸? x, y. 문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식에 등호가 뺨 라고 쓰면 이건 뭐라 그랬죠? 방정식이 된다 그랬어요. 이걸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그럼 요게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이러한 관계식이 나와 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쪽으로 옮겨서 새롭게 이런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에선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 식밖에 안 나와 있고, 그 다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이 도형 위에 있는 이 아무아무 점의 좌표, 임의의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x, y가 될 거예요. 맞지? 그럼 그 x, y라는 이 점을 똑같이 이 모든 점들을,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왼쪽에 있는 규칙을 통해서 평행이동을 시켜 보내는 겁니다.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를 내가 x-, y- 라고 한다면 x-라고 하는 그 값은 x에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값이 되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y-라고 하는 이 값은 y 더하기 b가 되는 거겠죠. 그지?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식이 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건데 이 과정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린 뭘 알아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알죠. 그러면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x-a를 대입하면 y가 들어갈 그 자리에 y-b를 대입하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대입해 보신다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x-a, y-b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세요? 한마디로 지금 이 g라는 식 자체를 뭘 이용해서 f라는 그 규칙을 이용해서 구해버린 겁니다. 이 둘이 서로 같은 개념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 둘이 서로 이제 같은 개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이 다시라고 쓴 것도 임의의 점, 내 맘대로 찍은 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꼬다리는 지워버려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 식의 그래프는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x-a, y-b가 된다. x축, 점을 평행이동할 때에는 단순하게 뭐만 해주면 됐는데 더해주기만 하면은 됐는데 C에다가 이 관계 C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집어넣는 거다? 부호를 반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A만큼 빼주고 B만큼 빼주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이게 평행이동과 관련된 규칙이고요. 이 평행이동과 관련된 규칙은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규칙이에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너 인수분해까지만 할 줄 알면 이거 2차 함수 합류해서 수업 다 들을 수 있거든요.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먼저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 그래프는 사실 뭐냐?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어머나. 사실은 y-q라는 값이 ax 제곱이라서
y가 들어갈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y-q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즉, 이 그래프를 어느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요? y축 방향으로? 아니라고. 왜 마이너스인데? 아이, 동문서 다시 써줄게. 이 멍충아. x, y는 0이라고 하는 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는다고 분명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물어보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그 식이 되는 거야?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니네가 y는 ax라고 하는 이 직선에 대한 식에서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값이라고 했잖아. 그 애도 결국에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어디를 지나던 애가, 원점을 지나던 애가 얼마만큼? b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y절편값이 바뀌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했어? 이해 안 되시면 그냥 결과값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선행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걸 끌고 내려와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일단 그러면은 쌤 모르겠는데요. 자, 원래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요. 자, y는 2x제곱, 그냥 x제곱으로 할게요.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값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표를 채웁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일 때 x제곱의 값이 4, 1, 0, 1, 4라고 한다면 x제곱 더하기 3의 값은 뭘 가져요? 7, 4, 3, 4, 7이라는 값을 가지죠. 한마디로 x와 얘가 y잖아요. x와 y 사이에 있는 이 순서쌍을 그래프로 요렇게 한번 그려보신다면 원래 어떻게 되어 있던 애가 0,0과 마이너스 1,1, 1,1, 2,4를 지나는 요런 애가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어디를 지나게 되는 거라고? 0,3, 1,4, 그 다음에 2,7 요렇게 그려지게 되면서 얼마만큼? 일단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려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 값들이 모두 다 얼마씩 플러스가 되더라? 3만큼 플러스가 되더라. 모든 값들이 다 동일하게 3만큼씩 올라가더라. 즉, 뒤에 붙는 놈은 어느 쪽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놈을 의미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원래 ax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축의 꼭지점의 좌표가 뭐였고 0,0이었고 축의 방정식이 뭐였고 x는 0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그림을 올려버리면 혹은 내려버린다고 한다면 꼭 저 축의 방정식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는 거를 지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축의 위치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축과 그래프의 교점을 의미하는 그 꼭지점의 위치가 바뀝니다. 몇 콤마 몇으로 바뀌어요? 0 콤마? 그럼 여기서는요?
아, 니네 이것도 읽을 줄 모르는구나. G는, 정말. P, Q, 아, 니네 이거 필기체 몰라요? 이것도 필기체인 거 아세요? 원래 A는 이게 A잖아요. 이거 필기체예요. 그럼 B 필기체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네, 그냥 B라고 쓰죠. 그다음에 뭐 C, 그다음 D는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다음에 뭐 E, F가 어떻게 쓰더라? 이거였나? F 어떻게 쓰더라? 이거 맞아? 아마 이게 맞을걸요?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R이랑 S가 그렇게 안 생겼겠지만 실제로 필기체 찾아보시면 R이 이거였나?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비슷한 시기예요. 그 다음에 S는 이건 확실하다. 이게 S거든요. 소문자 S 필기체가 이거거든요. 안 믿네. 인터넷 검색해봐라 필기체로. 어? 되냐고요? 해보세요. Q입니다. Q예요. 자, 그래서 꼭지점 몇 코마 몇이라고요? 0, Q입니다. 아니, 수학에서는 숫자가 비슷한 것들을, 숫자와 문자가 비슷하게 생겨먹은 것들을 틀어서 쓰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 L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왜? 1인지, L인지 모르니까. 자, 1 더하기 L 더하기, L 더하기 1 더하기 L 더하기, 자, 1이 몇 개고 L이 몇 개라고 하면은 나만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처럼, Q도 뭐랑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냐? 9랑 모양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9, Q, 9, Q 라고 쓴다고 하면 알아볼 수 있겠냐고.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써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다른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우리 예덕이는 똑똑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그대로 다 까먹은 걸 확인한 걸 보면서, 예, 아, 그걸 하나도 못 받아들였구나. 쓰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았어요. 니네 기준으로 따지면 수하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아까. 수하가 아니죠. 공통수학 2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었고, 그거를, 예,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차이가 좀 크긴 할 겁니다만, 모른다니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y는
첫 번째 식이랑 비교해서 뭐가 바뀌었죠? x였던 그 놈 대신에 뭐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건 결론만 얘기하면 뭘까요? 평행이동이죠.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아직도 마이너스 이러고 있네.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애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그 x라는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일 때 x제곱이라는 값이 4, 1, 0, 1, 4이고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 걸 노란식으로 블라블라블라 적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빨간색을 이용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한번 식을 값을 찾아볼게요. x 마이너스 1, 자 얼마? 9가 되죠. 여기는요? 4, 여기는요? 1. x에다 0 집어넣고 제곱하면 1이잖아. 그럼 여기는 1 집어넣으면 얼마? 0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얼마? 1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값을 확인해 보시면 모두 다 어느 쪽만큼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얼마라고요? 1,0을 지나고 0,1, 2,1, 마이너스 1,4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서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얘는 모두 다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한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같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썼는데 오른쪽으로 플러스 1만큼 한 칸 평행 이동했죠. 마이너스 p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p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뭐가 바뀌어요? 축도 바뀌었어요. 자, 꼭지점의 좌표부터 하나씩 확인해 볼까?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니? 원래 0,0이었던 애가 어떻게 됐어요? 한 칸 움직였죠. 얼마만큼 움직여요? p만큼 움직여요.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x축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럼 0,0이었던 애가 얼마만큼? p만큼 평행이동하니 몇 콤마 몇이 됩니까? p,0이 됩니다. 그러면 추계방정식도 x와 관련된 식이었죠. x와 관련된 식이었는데 그럼 얼마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p만큼이요. 그래서 x는 얼마가 됩니까? p라고 할 수 있겠죠. x는 p라는 점을 가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 그러면은 이제 x-p의 제곱 플러스 q를 볼게요. 얘가 방금 전에 배웠던 뭐라고요? y축에 대하여 평행이동이라고 했으면 얘는 뭐가 되고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애가 되고요. 그럼 이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예상해 봅시다. 0,0이었던 애를. 자, 요렇게 0,0이었던 애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요렇게 잡아 올렸어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어요? p, q로 가겠죠. p, q가 될 겁니다. 그 다음 그럼 축의 방정식은 방금 전에 축이라고 하는 건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에만 영향을 받아요? 옆으로 움직이는 거. 그럼 x는 뭐가 된다? x는 p라고 하는 축의 위치를 갖는다.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금 전에 a라고 하는 이 값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폭이나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즉 다 합쳐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불렀다? 모양이라 그랬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내가 뭘 결정한다고? 모양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처음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평행, 이동한다 해서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야, 내가 겁내 열받아서 막 짜증나, 막 짜증이 막 이만큼 나서, 아이, 등신 진짜 이 멍청한 이러면서 내가 예덕이를 이렇게 멱살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끌어서 딱 올려놓고 여기다 도착을 시켰더니 갑자기 하음이로 바뀌었어요. 너 여기 왜 있냐? 이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고요. 예덕이 멱살을 끌고 와도 예덕이죠. 그죠? 머리끄댕이를 잡고 뭘 하고 오든 말든 어쨌든 그 사람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한마디로 모양을 평행 이동한다 그래서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결국엔 그 모양을 결정하는 애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양을 결정한다.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어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 최고차항 앞에 있는 그 개수의 모양만 보고서, 그 개수의 값만 보고서 뭐가 예상 가능하다? 모양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지 어디다 팔았어? 답지 줬잖아. 이거죠? 자, 하여 112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112, 지금 진행한 게 112부터 118까지 한 방에 다 한 거고요. 120페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안 할 겁니다. 자, 112페이지 한번 채워주시겠어요? 40-1번에 그 위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를 ax제곱 플러스 q이다. 뒤에 더하기로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 3번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의 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어디서 배우냐면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그래프,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서 배웁니다. 그때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가? x축 대칭하면은 y부호 반대.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x부호 반대. 원점 이동하게 되면 둘 다 부호 반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와 있는 3번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0-1번 채울게요. 원래 어떻게 생겨먹은 그래프를?
y는 마이너스 3x라고 생겨먹은 그래프를 어느 쪽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평행이동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됩니까? 0,4가 됩니다. 축의 방정식은 얼마라고요? x는 0이라고요. 그래서 그래프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그려본다면 몇 개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0 집어넣으면 얼마? 0,4 점 찍으시고 또 그럼 1,1 뭐 이런 거 점 찍으실 수 있겠죠. 그거를 포물선 모양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옆에 자, 예제 40번도 한번 그러면 채워보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얘덕이는 대답을 하면서 내 수업을 안 듣고 있는 건가? 제 눈 뜨고 자나? 분명 내가 최고창의 개수가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1번식 그래프의 모양과 같다라고 물어봤으면 최고창의 개수만 봐야 되는데 선생님 아닌데요? 이거 식 다른데요? 이거 그래프 다른 건데요? 라고 하면서 하신 거죠? 멍충인가? 맞겠냐? 2번 그럼 뭐로 고치셔야 돼요? 0, 마이너스 6으로 고치셔야 되죠. 1, 몇을 지납니까? 1, 마이너스 8을 지납니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납니까? 안 만납니다. 5번 x축에 대하여 대칭입니까? 아니죠. 대칭인 그래프는 부호를 싹 다 뒤집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2x제곱 플러스 6이 돼야 됩니다. 진짜 정말 어쩌면 좋을까. 자, 다음 41번. 이번에는 a 곱하기 x-p의 전체 제곱의 그래프.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자, 평행이동으로 생각했을 때는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x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x-p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거를 뒤에 마이너스 p를 이용해서 붙여주고요. 이게 얼마만큼 평행이동은 마이너스 죽어지네 아주.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조심해야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럼 또 짠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1,0이요. 자, 여기서 가끔 어떤 아이들은 마이너스 조심하라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아니네 하고 또 1,0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꾸며낸 얘기 같지? 나도 그러길 바랬어. 자, 41-1번 봅시다. 이차 함수 원래 어떻게 생겨먹은 애를?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어느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 3,0이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3이 됩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그리셨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제 41번 가죠.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y는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입니까? 아니요. 뭐로 바꿔주실까요?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입니다. 2.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5이다. x는 5이다.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5이다. 뭐로 바꾸셔야 돼요? 5,0으로 고치셔야 되죠. 모든 x값에 대하여 그 y의 값, 즉 식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는 원래 y는 마이너스 3x제곱이라고 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바꾸게 된 거죠. 즉 y 값은 0보다 큰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저기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맞을까 틀릴까? 그렇죠. 왜냐면 이건 실수 전체 범위에서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끊긴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끝없이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제 3, 4분면을 찍게 되겠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도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끝판왕이에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몇 콤마면 p, q라고 놉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할 말. 꼭지점의 값에 따라서 원래 그 그래프가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죠? 기준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원래는 어디를 지나야 되는데 원점을 지나야 하는데 p, q로 진행하는 걸 보니 얼마만큼 p,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다시 잘 보시면 축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뭐랑 같아요? 꼭지점의 x좌표와 같아요. 그 이유는 당연하죠. 왜?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는데 그래프랑 만나는 그 점을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축의 값을 무조건 꼭지점이 가져가겠죠. 그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요. 표준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표준형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나올 거예요. 실제로 교과서상에서 써먹는 단어는 아니고요. 교과서상으로 표준형이라는 표현은 공부개정 그 이전에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시중교재상으로는 아직도 표준형, 일반형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 뭘 의미하냐면 그 그래프의
모든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값을 표준형이라고 해요. 이 식만 보고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고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며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되고 이런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한눈에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식을 표준형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거기 있는 116페이지 내용도 채우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이차함수 원래는 어떻게 생겨먹은 애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라는 식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고요. 1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 되는 거죠. 그럼 점 0 콤마 0 집어넣어봐요. 0 콤마 몇을 지나요? 마이너스 2분의 5를 지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 그래프 찍어보시면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예제 42-1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1번 맞아 틀려요? 맞아요. 2번은요? 맞아요. 3번은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야, Y축과에 만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요? Y축이라고 하는 건 X값이 얼마인 애들을 Y축이라고 불러요? 0이요. 그러면 얼마를 대입하면 됩니까? 0을 대입하시면 되죠? 자, 0 집어넣으면 저거 맞아? 맞네요. 0,2분의 7 맞죠? 4번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합니까? 축의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저거는 저런 문제, 저 4번 보기는 진짜 정말 별표 치시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자, 지금 얘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 축의 값이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이 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실질적인 축이랑 반대로. 그죠? 이쪽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쪽이군요. 여기에 Y축이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 X가 증가하면,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기만 합니까?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죠. 이도저도 아니죠. 그럼 4번은 틀린 말이죠. 저 4번 보기가 뭘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X축에 대한 대칭이다. 예, 뭐 그렇답니다. 자, 42-2번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 거. 그럼 개형만 한 번씩 찾아볼게요. 요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1번부터 개형만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개형을 가장 빠르게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른 거는 꼭지점 찾는 거예요. 뭘 찾으라고요? 첫 번째는 꼭지점을 찾으세요.
두 번째는 y절편 찾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의 개형, 대략적인 개형을 그리세요. 자, 1번부터 확인해봐요. 몇 콤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에 대하여 0 집어넣으면 얼마? 0 집어넣으면 1.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만 보자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1번이잖아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4, 4분면 안 지나네요. 2번도요. 몇 콤마 몇입니까? 2,1이죠. 2,1에 대하여 원점, 예, 자, x값에 0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3이니까 어디에요? 여기죠? 그럼 이렇게 연결되죠? 요렇게 연결되는 걸 확인한 보니 이게 2번식이잖아요? 아, 얘도 틀렸네요. 3번은요? 몇 콤마 몇,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돼요? 0,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위로 볼록이죠. 틀렸네요. 4번은요? 2,5라는 점을 지나요.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0,3이죠? 0,3 여기 있네요. 요렇게 지나겠네요. 자, 맞는 말이죠. 모든 사분면 지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4번이 답입니다. 네, 답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5번도 네, 틀렸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네, 그 밑에 있는 개념이랑 별개로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분면의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할 때는 그 밑에 되게 블라블라블라블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확인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몇 사분면을 어떻게 지나는지 개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꼭지점을 찾으시고 두 번째는 y절편 찾으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 제가 방금 전에 그걸로 보여드렸죠? 꼭지점 찾고 y절편 그린다 찍은 다음에 포물선의 개형 꼭지점 찾고 y절편 찾은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라서 네,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밑에 있는 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43번 넘어가서 그래프의 이동을 확인하시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프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식에서 도형을 이동시키는 게 편하냐 아니면은 꼭지점만 따로 똑 떼서 점에 대한 평행이동으로 가는 게 편하냐? 점이 훨씬 편하죠. 처음에 설명할 때도 점을 먼저 설명하실 때는 간단했는데 식을 설명할 때는 조금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행이동하는 방법을요. 그거로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냥 기본적으로 y는 예를 들어 잘 생각해봐. y는 3x제곱이라는 애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그래프의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3 괄호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런 식으로 원래 원점이었던 애를 얼마만큼 바꾸는지를 알 수 있다면 식으로 다시 변형시키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을 찾으시고 꼭지점만 평행이동하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확인한 상태로 꼭지점의 위치만 옮겨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식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43번 이그젬플 43-1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나는 함수식이 y는 x제곱이라고 한다면 자
43-1번 어떻게 가라고? 원래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는데? 지금 몇 콤마 몇인 상태야?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6인 상태니까 얘를 0 콤마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P가 얼마? 3, Q는 얼마? 6이 되는 거. 예, 요렇게 찾아주시는 게 더 빠를 거라고요. 자, 그럼 2번은요. 몇 콤마 몇인데? 4 콤마 마이너스 13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쵸. 플러스 13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원점으로 이동할 거다. 43-2번 대칭인 거. Y는? Y부 반대니까 식 전체의 부호를 뒤집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3X제곱이죠. 그죠? 2번은요? Y는 2분의 1 X제곱. Y는 꼭 얘기하세요. 자, 3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5X제곱. 4번은요? 그쵸. Y는 4분의 X제곱. 그럼 그대로 규칙에 맞게 예제시 4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포물선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저 따위로 됐대요. 일단 처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 했으니까 식을 어떻게 바꿔주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B로 하고 바꿔주고 얘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대요.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2 얘가 뭐가 됐대요? X제곱 마이너스 5가 됐대요. 아, B는 얼마구나? 7이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표준형과 관련된 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수업은 짧게 이 정도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유제 문제 지금 풀어주시고 B1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냐면 그렇게 안 많을 텐데 (22번까지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